아이고 형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연금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조카 많이 컸네. 자 용돈 이걸로 맛있는 연금저축 사 먹어.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을 비롯해서 형제나 조카들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가슴 속에서 연금 전도 본능이 막 살아나죠. 아 이렇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연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또 괜히 마이너스 나면 나 원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함께 듭니다. 그래도 소중한 가족들과 친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가입을 하는 절차를 간단히 알려준다면 우리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금 가입하는 절차를 간단히 7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연금 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만 생깁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말고 툭 던졌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쭉 읊어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막 앉혀놓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와 이건 새로 생긴 명절 잔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나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대화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제나 사촌에게 연말정산 엄청 배타냈지? 그거 연금저축하면 확 줄어드는데 이렇게 툭 던져주면 관심을 보일 겁니다. 또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는 돈 벌고 있을 때 조금이나 떼가지고 연금 부어놓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이렇게 말하고요. 갓 취업을 한 조카가 있다면 용돈을 주면서 아이고 취업 축하해. 첫 3달은 그냥 펑펑 쓰고 그 다음 달부터는 보험 8만원, 연금저축 터가지고 20만원, ISA 터가지고 20만원 요렇게만 딱 부어오면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툭툭 던져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추가로 물어볼 겁니다. 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면 보통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 나 벌써 뭐 하나 하고 있는데. 또는 연금도 종류 엄청 많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연금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세액공제를 공식적으로 해주는 연금저축은 한 종류입니다. 어느 금융사를 가든 제도적으로는 동일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이 비과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4글자가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면 연금보험, 변액연금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라면 아마도 다른 걸 하고 계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내 돈을 넣어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다면 이 사회적으로 참 이롭겠죠. 그래서 계좌에 입금을 하는 그 금액만큼 일정 비율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돈을 붓고 있다 보면 먼 미래에 연금이 진짜 필요해서 타서 쓸 때까지 아주 긴 수십 년의 시간이 뜰 것이고 이 사이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투자를 이 돈으로 마음껏 하는 게 바로 이 계좌입니다. 투자가 잘 되면 노후에 많이 오래 타서 쓸 수 있게 되고 투자가 잘 안 되면 조금 타 쓰는 거죠. 장기로 갈수록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연금저축은 이제 국민계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뭘 하든 거의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고 아직 겁이 난다면 보수적인 걸 하면 되고 내가 잘 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열어놓는다고 수수료나 비용이 전혀 나가지 않으니까 일단 열어두고 나중에 여윳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미래를 위해서 넣어둔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노후가 조금씩 든든해지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여기까지 말해놓고 이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세액공제가 얼마나 받는지, 연금은 언제 받게 되는지 등등 디테일한 내용은 그냥 제 채널에 이 연금저축펀드 재생 목록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씩 찍다 보니까 어느새 영상이 22개나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오히려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연금 준비를 시켜보자고요. 금방 설득이 되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 그러면 연휴 끝나고 요 앞에 내가 이용하는 거기 창고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만드는 거 제가 봐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계좌 개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준비물은 3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신분증,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번호 하나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마켓에 들어갑니다.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신다면 이렇게 생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되고, 아이폰을 쓰신다면 이렇게 생긴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증권사를 검색하면 됩니다. 어떤 증권사를 고를 거냐?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정도로 큰 증권사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서비스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너무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 훗날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순서대로 10개만 말씀드릴게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죠. 그래도 못 고르시겠다면 그냥 은행 주로 어딨어? 라고 물어서 국민은행 쓰면 KB증권 하고, 신한은행 쓰면 신한증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익숙한 거 하는 거죠. 그렇게 증권사를 골라주고 앱을 다운받으면 바로 계좌 개설 메뉴가 나올 겁니다. 준비해놓은 준비물을 가지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계좌 개설을 누르자마자 어떤 계좌를 개설할지 고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랑 증권 계좌를 한 달에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포 통장 방지를 위해서 20영업일 동안 한 개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영업일이면 거의 한 달이죠. 근데 한 번에 개설할 때 여러 개를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 개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증권사의 계좌 개설 메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연금저축을 개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왕 하는 김에 다른 것도 열어두시면 나중에 은근히 욕이 납니다. 물론 사용 안 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좌 3종은요. CMA, 위탁계좌, 주식계좌죠. 연금저축 이렇게 3개를 개설하는 겁니다. CMA는 현금을 보관하시는 용도, 위탁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ETF 이런 거 투자하는 용도,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하는 용도, 이렇게 3개입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풀옵션으로 자산 관리를 하려면 ISA도 열고 IRP도 열고 금현물도 추가로 더 열어야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더 깊은 관심이 생기시면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때 준비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연금저축 이게 목적이니까 이걸 열면서 CMA랑 주식계좌 정도만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종을 마치 스타터 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투자금을 입금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계좌로는 입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우리가 증권사 이용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은행이랑 입출금 방법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체를 하다 보면 받는 계좌 입력하는 란에 은행과 증권사 중에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하면 은행 다음에 증권사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내 증권사를 골라주고 아까 개설했던 연금저축 계좌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체를 하면 돈이 슝 들어갑니다. 일단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 현금 상태로 그대로 둬도 나의 연금 한도가 소진이 되면서 자동으로 세액공제로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서류를 떼거나 확인 작업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돈까지 들어갔으니 상품 선택을 해줘야 될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개설했지만 그 전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상품 선택은요, 몇 개 중에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 자체가 내가 선택하는, 내가 준비하는 내 연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몇 개 상품만 라인업을 해놓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해놓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5단계까지는 뻔하고 다 정해져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여기 6단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공부를 하고 각자의 관심사대로 공부를 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제가 난이도별로 크게 가이드만 좀 잡아 드릴게요. 제일 처음 먼저 투자 경험이 없다. 그럼 MMF를 사는 겁니다. MMF는 모든 펀드들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겁니다. 금리가 제일 낮아요. 걱정할 게 제일 없는 거죠. 우리가 CMA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조금씩 주잖아요. MMF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걸로 사두고 나중에 딴 거로 바꾸면 됩니다. 계좌 안에서는 상품을 바꾸는 횟수 제한도 없고 개수 제한도 없고 비용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MMF를 매수해 두는 겁니다. 다음은 TDF를 사는 겁니다. TDF는 펀드의 한 종류인데요. 정말 연금을 굴리는 것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따로 공부는 하기 싫고 시간도 쓰기 싫은데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TDF가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식 비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요. 변동성은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TDF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TDF 이름 뒤에는 연도가 숫자 4자리로 적혀 있는데요. 그 연도가 내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40살이고 55세쯤 은퇴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2022년이고 15년이 지났을 때는 2037년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TDF 2040을 선택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일에 60을 더해가지고 나오는 숫자의 TDF를 매수하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ETF를 사는 겁니다. CMA에 넣어두는 정도의 MMF를 거쳐서 정말 장기적으로 글로벌하게 뿌려져 있는 TDF를 경험하셨다면 그 다음은 바로 나의 개인적인 투자에 맞는 ETF를 사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에 있는 걸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특별하게 투자해보고 싶은 곳이 생긴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ETF를 이용하면 보통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TDF는 다 뿌린 느낌이라면 ETF는 저격하듯 탁 찍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국가를 콕 찌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2차전지 이렇게 산업도 콕 찌를 수 있는 거고요. 원유, 금, 은 이런 식으로 원자재도 내가 탁 골라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ETF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고 내 연금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해보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연휴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매달 까먹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름도 연금저축이잖아요. 연금 받을 때까지 저축해야 되는 거죠. 올해 22년 말까지는요. 계좌당, 연금저축 계좌당 4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매달 100만 원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물론 400만 원이라는 건 최고 한도니까 꽉 채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넣는 만큼 세제택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400이 아니라 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 통과가 된다면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00 맞춰서 어느 정도 넣고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매달 50만 원까지 한도가 있다 생각하면서 저축하면서 세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성과급 같은 걸 목돈을 한 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목돈 받으면 이만큼 떼가지고 한 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1년 동안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에는 계속 부으시면서 세액공제를 계속 받고 열심히 불릴 거고요.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는 상황을 보면서 더 붙지는 않더라도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뒤로 미루면 좋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진짜 나에게 현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든다면 그때 연금 수령 신청을 해서 매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때 쌓인 돈이 적으면 그냥 10년 정도로 신청해가지고 받아야 될 거고 쌓인 돈이 되게 많다면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길게 받으실 수 있겠죠. 연금생활자가 되고 나서도 연금저축을 준비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깔고 퇴직연금 깔고 그 위에 연금저축이 깔리게 되겠죠. 나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남들은 연금 2개 받을 때 3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절날 내가 설득해서 연금저축을 가입시킨 그 사람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야, 네 얘기 듣고 그때 해두길 잘했다. 은근히 든든하네. 이런 말을 듣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의 든든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